네, 자, 오늘 1교시는 분계 연습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09쪽 펴시고요. 30번 거래. 분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거래, 분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번 문제 보면은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소실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네. 소실 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차량의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 폐차했다는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폐차로 인해서 그 장부 금액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업무적 절차에 의해서 폐차 처리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고가 난 거죠. 화재보험, 아니, 화재보험이란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유형자산에 화재가 발생했던 아니면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창고가 또는 제품이 소실됐다. 이런 것은 이 비용이 발생하면은 재해 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계를 써보면은 차변에 자, 이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가 없어졌으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다 정리합니다. 200만 원이군요. 200만 원 정리하고 또 차가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 정리해야죠. 차량 운반구 취득 금액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정리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부 금액 1,800만 원을 우리가 폐차 처리했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예, 유형자산 그 처분 손실로 했는데 이것은 재해 손실로 처리하십니다. 재해 손실 1,800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가 진부화되어서 손상 차선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TAT급 추가된 이론에서 손상 차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손상 차손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은 장부 금액에서 빼기 가로 열고 가로는 나중에 맥스 x죠 맥스 가로 열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공정 가치하고 하나는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빼주면 됩니다.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계산을 하려면은요, 현재 그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빼주는데 뭘 빼주냐면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있으면 그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번에서 봤을 때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취득금액이 120만 원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면은 우리가 장부에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90만 원이 되는데 이 기계의 진부화로 인해서 순공정가치는 40만 원,
사용가치로는 50만 원으로 평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처리,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해야 될 금액은 계산해 보면 장부금액 90만 원 마이너스 두 개 중에서 큰 거 50만 원을 빼준다 이거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40만 원이 나오죠. 우리는 4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4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 이거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도 차감 계정이죠. 손상차손도 감가상각과 같이요. 간접으로 상각합니다. 간접법. 그래서 차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차감을 해요. 손상차손 누계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을 보시면은요. 호산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자산의 이름은 뭐냐? 계정 과목이. 만약에 이 토지가 업무에 사용할 토지라면은 유형자산으로서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으나 이 토지의 목적이 뭐냐면은 투자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거죠. 투자 목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계정 과목이 토지, 건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토지, 건물은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 업무에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 목적의 토지라는 것은 업무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2억에다가 1,000만 원 더해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현금인가요? 현금이 210,00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의 토지나 건물은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취득세는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된다. 33번 볼까요? 아진 상사의 투자 부동산 1억 9천만 원짜리 이거 전부를 2억 5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1년 만기가 1년짜리인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분계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어음 거래의 경우에 재고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고 그렇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어음은 받을 어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받을 어음이라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려면은 재고 자산을 팔아야 매출액이 되잖아요. 그 매출액으로 인한 채권이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나 이 투자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업 외의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러 음으로 분개하시면 안 되고 미수금. 그래서 거래처는 아진 상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죠. 2억 5천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으니까요. 자, 대변에 우리가 투자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될 금액은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짜리를 지금 장부 금액이 1억 9천이니까. 자, 그러면 1억 9천의 투자 부동산을 2억 5천에 매각했으므로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유형 자산을 매각해서 이익을 보면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고 지금처럼 투자 자산의 경우는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6천만 원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예, 여러분 아마 처음 해보는 분기일 거예요.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4번을 보시면은 당사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강진 기업을 매수 합병하고 예, 강진 기업을 우리 회사가 샀다는 거죠. 합병했어요. 우리 회사하고 포괄 양도 양수 하고 합병대금 120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는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자, 1200만 원의 회사를 양수했어요. 되게 작은 회사군요. 합병일 현재 강진기업의 자산으로는 토지가 이건 공정가치로 따져야 돼요. 장부금액으로 우리가 매수할 때 장부금액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그 매수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930만 원, 그 다음에 특허권 공정가치로 계산합니다. 140만 원. 이렇게 달랑 2개뿐이었고 부채는 없는 회사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강진기업을 살려면은 토지의 공정가치 시가 930에다가 그 다음에 특허권의 공정가치 시가 140 더하면은 1070만 원이죠. 아마 1070만 원에 거래를 하자 이렇게 제의했겠죠. 우리 회사가 1070만 원에 거래를 하자 하니까 강진기업에서 뭐라고 하느냐 1070만 원엔 안 된다 하고 130만 원을 더 받았네요. 그래서 1200으로 하자 하니까 우리 회사가 오케이 하고 취득한 자산보다 더 많이 지급했어요. 그 많이 지급한 것을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아니고 지금 이 경우는 매수 합병 시에 우리가 취득한 공정가치 자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하고 내용 연수만큼 나누어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예. 자, 이게 바로 어, 매수 합병 시에 영업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어, 토지가 증가하죠. 우리 회사 토지를 샀어요. 930만 원.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또 차변에 특허권이 증가하죠.
특허권 140만 원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에요. 어느 은행이냐면 우리은행 당좌 예금에서 1,200만 원 지출이 됩니다. 수표를 발행했을 땐 이렇게 당좌 예금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변이 1,070, 대변이 1,200이니까 100, 차변에 우리가 추가로 인식되는 그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영업권은 13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0만 원. 자, 그러면 1,200만 원 맞나요? 1,100. 예, 1,200 맞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으로 가볼게요. 자, 35번의 거래는 무슨 거래냐? 네, 지금 오신 분 입실 찍어 주셔야 돼요. 35번 보시면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회사 청하의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만 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면 5천만 원어치를 매입했단 말이죠. 5,000주 곱하기 만 원 하면은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수수료가 1%나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의 1%면 50만 원인가요? 네, 50만 원. 별도의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 지급했다. 자,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의 그 9번대의 코드를 찾아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50만 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죠. 단기 매매 증권. 5천만 원? 5천 주고 곱하기 만 원. 맞죠? 5천. 대변에 현금이죠.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금 50, 500, 000이 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 취득에 관한 전개였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 같고 36번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 공채를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했고요. 다만 공채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는 75만 원이에요. 75만 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거. 자, 우리가 이 단기 매매증권을 시장에서 산다면 75만 원에 사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이 공채, 채권을 산다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100만 원에 액면가로 샀어요.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차량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채권을 법으로
구매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가치와의 차이 25만 원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25만 원이고요. 공정가치 75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회계 처리 우리 해본 적 있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이 감소하죠.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앞에 교재에서도 해본 경험이 있죠. 다음 37번을 보죠.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액면금액 2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금액의 현금으로 매입했고요. 공채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가 1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답니다. 예, 같은 문제. 자, 37번은 차변의 토지가 25만 원이 되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175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36번과 37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는 차량, 하나는 토지 건이었어요. 자, 38번으로 가보세요. 38번.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상장법인 우리 상사의 주식 300주가 장부 금액으로는 300만 원이고요. 이거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 주당 9천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때 이 수수료 처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네.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처분할 때는 단기 매매권을 처분할 때 수수료는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하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다가 가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한국은행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300주를 한 주당 9천 원에 처분했으므로 39, 27, 270만 원인데 거기에서 8만 원을 차감하고 들어옵니다. 262만 원이 들어왔다. 제 계산이 맞았죠? 39, 27, 300주 곱하기 9천 원 하면은 270만 원인데 8만 원을 차감하고 들어오니까 262만 원이 자산 증가가 됩니다. 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처분했으니까 얼마가 감소하냐면 이것의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300주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었죠. 이 300만 원이 원가예요. 장부 금액이.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이 바로
38만 원 발생한 거예요. 38만 원. 우리가 수수료가 나가지 않았다면은 30만 원 발생한 거죠. 수수료까지 해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이 38만 원. 다음 39번 가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단기 보유 목적으로 전년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진의 주식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처분 대금은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며 증권거래세 4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증권거래세, 수수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무슨 방식이냐면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차감시키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다가 가산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에 증가되는 걸 먼저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보통예금,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1,500만 원에 처분했고 만 원을 차감했으니까 1,499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 1,500에서 만 원 빼면 1,499만 원 맞죠? 그리고 대변을 이제 기록을 해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의 잔고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예, 네모 박스를 봐야 되겠네요. 12월 5일 날, 이 취득 시 2,000주를 샀군요. 주당 취득 금액이 18,000원이네요. 취득 비용은 우리가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아니니까 요 18,000원으로 우리가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평가를 했군요. 그럼 18,000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잔고 금액은 한 주당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구입한 주식이었고 지난해 연말 결산을 통해서 한 주당 16,000원으로 결산 회계 처리한 그 주식이에요. 그 주식을 지금 해가 바뀌어서 금년도 어느 날 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주당 16,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원가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처분하는 것은 1,000주죠. 1,000주를 곱하기 16,000원 하시면 돼요. 그러면 1,600만 원 되겠네요. 1,600만 원 원가가. 네.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600만 원을 감소시키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또 나가잖아요. 거래세 4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따로 지급했죠. 현금이 4만 5천 원이 또 감소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구해가지고요. 지금 손실을 본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변에 있는 1,604만 5천 원 여기에서 마이너스 보통예금에 입금된 1,499만 원 이걸 빼주면 되죠. 그래서 105만 5천 원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1,055,000. 네. 계산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헷갈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도 같이 계산해 봐야 돼요. 네. 이 계산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였습니다. 데이터를 좀 복잡하게 주어가지고 조금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40번을 보시죠. 2월 1일에 단기매매증권 우리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보통예금 증가하게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 감소하게 되겠는데 우리전자의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 산정은 여기서 단가 산정이라는 것은 매입 단가 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가증권의 매입 단가 산정 방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런 것도 우리 추가된 이론에서 공부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이 단가 산정 방법이 여기 지금 적용을 했어요. 자, 우리 회사의 단기매매증권의 단가 산정 방법은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동평균이나 평균이나 이 경우는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은 매입을 할 때마다 평균을 계속 계산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총평균은 그냥 한꺼번에 취득한 걸로 보고 수량 합계 구하고 취득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그냥 나눠서 취득단가를 구하는 거죠. 그게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동평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총평균과 계산법이 같아요. 두 건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수량은 700주, 금액을 더합니다. 8,960,000 해가지고 나눠주면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합니다. 자, 여기다 메모장에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번에서는요. 분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동평균이나 지금은 일반 총평균이나 지금 같으니까 취득금액 합계 8,960, 000 해가지고 나누기 수량의 합계 700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얼마가 나올까요? 네, 12,800원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네, 처분한 주식의 장부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몇 주를 처분했죠? 500주를 처분했죠? 그래서 500주 곱하기 12,800원으로
처분한 주식의 장부 금액을 계산을 해야 또 회계 처리가 가능하죠. 500주 곱하기 12,800원. 64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계산을 곱하기 해보니까 640만 원. 자, 이제 분계 준비가 됐습니다. 차변에 우리가 500주를 13,000원에 매각하고 25만 원 뺀 돈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자, 13,000원 13,000원 곱하기 500주 해보니까요. 650만 원인데 거기서 빼기 25만 원 하면은 625만 원이 보통예금 증가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그 자료 설명에서 차변의 보통예금 은행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으로 하고 있던가요? 네, 한국은행 여기에 625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감소해요? 640만 원이 원가라고 그랬죠? 640만 원이 원가라는 걸 아까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15만 원이 지금 차변이 부족하죠? 이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인식해야 될 금액입니다. 네. 네, 지금 40번과 같이 데이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것저것 계산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차분하게 계산을 해서 금액을 잘 인식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41번을 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인 기흥전자의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인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기흥전자의 주식은 모두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 시 수수료 등 재비용이 7만 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식 매각 시 분개를 하시오. 이 수수료 무시하면 되죠. 이거는 취득 시 수수료는 원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당 19,000원에 산 주식을 주당 22,000원에 매각했다는 거죠. 그때 수수료는 5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300주로 계산하면 돼요. 300주. 자, 그러면은 300주 곱하기 22,000원 한번 해보세요. 300주 곱하기 22,000원. 300주 곱하기 22,000원에 매각했다. 660만 원인데 여기서 5만 원을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655만 원 차변 현금 잡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 655만 원 맞을까요? 자, 이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 잡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얼마가 감소합니까? 19,000원짜리였죠? 2월 10일에 모두 19,000원에 한 주당 19,000원에 샀어요. 19,000원 곱하기 400주가 원가가 되는 거죠. 19,000원에 샀고 곱하기 300주 팔았습니다.
570만 원이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57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570만 원으로. 그러면 요 차액은 이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인식해야 될 금액은 차액이 얼마인지 빼봐야 되겠네요. 85만 원이군요. 85만 원이 이익이 발생한 것. 영업의 수익으로 봅니다. 영업의 수익. 다음은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수수료는 원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 예. 다음은 42번으로 가서요. 당사는 우진 상사가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랬네요. 자, 사채를 2년 정도로 지금 보고서 예, 취득을 했다면 단기가 아니죠. 이건 단기 매매 조건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매도 가능 조건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예, 2년 정도 투자 그 기간을 2년 정도 보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우진 상사가 발행한 사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취득한 금액을 알아야 돼요. 뭐 데이터를 많이 주었습니다만 취득한 금액은 이거네요. 25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취득했다. 발행일 날 우리가 취득한 거예요. 발행일 날. 네, 발행 금액으로 취득했죠. 현금 모두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로 해가지고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9,502,580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데이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니까 약간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원가는 발행 금액이에요. 9,502,580이 우리 회사의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취득한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랬으므로 대변의 현금이 9,502,580 자산 감소 잡으시면 됩니다. 취득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우진 상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은 우진 상사는 이제 발행을 한 거니까 한번 우리 연습 삼아서 발행한 회사인 이 문제에서는 뭐 발행한 회사 거를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42번의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또 발행사인 우진 상사의 회계 처리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자, 우진 상사는 현금을 받았겠죠? 예, 얼마 받았어요? 우리가 준 돈 9,502,580만큼 현금을 받죠. 그리고 대변에 이 회사는 부채로 인식해야 될
개정 과목이 사채죠.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사채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우진상사는 부채를 1,000만 원 인식해요. 왜 그래요? 27년 9월 30일 만기 날 우리한테 1,000만 원 줘야 돼요. 액면가 표시된 거. 그래서 그만큼 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2년 후에. 근데 현금은 950만 2,580원 할인 발행했어요. 이 차이 금액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우진상사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놔야죠. 요 차이를 407,420만큼 되겠네요. 아, 여기 497이군요. 407이 아니라 497,420 더하면 올라가서 1,0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진상사의 회계 처리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주긴 주었어요. 예, 이 42번 문제에서는. 하지만 이 문제의 그 내용은 이거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당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죠. 네, 그래서 당사 것만 회계 처리하니까 우리 회사는 저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다음은 43번. 오늘 44번까지는 하고 끝나야죠. 분계 연습. 자, 43번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3,000cc 승용차 구입 시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액면금액 100만 원의 공정가치 70만 원의 채권. 아까 해본 문제예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라고 했고요. 예, 취득했으며 채권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아까 이와 유사한 문제 했습니다. 자, 사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70만 원. 자, 대변에 우리가 이 채권의 금액은 액면가로 지불했어요. 예, 의무적으로 액면금액으로. 그래서 현금 지급했군요. 대변의 현금이 100만 원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30만 원은 바로 여기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 30만 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4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단기 처분 의도가 없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했으며 전년도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다. 이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최초에 취득한 금액과 마지막으로 처분한 금액을 직접 비교하면 되는데, 따라서 이 분계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200만 원 나오면 됩니다. 200만 원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현재 장부 금액은 뭐예요? 전년도에 평가한 이 1,500만 원을 매각한 걸로 대변에 정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대변에 1,500, 차변에 돈 들어온 걸 1,200 잡으면 300만 원 이익 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300이 아닙니다. 1,000만 원하고 이렇게 비교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처분은 200이에요. 매도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200.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뭐냐? 예, 1000만 원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500만 원이라고 하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처분할 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메모장에 좀 제가 적어 보면은요. 이 문제에서는 매도가능 증권 처분 시 기타 포괄 손익에 있는 평가 손익을 정리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처분 때. 그러니까 처분 분개만 하면 안 돼요. 매도가능 증권을 과거에 취득을 했다면 지난 결산 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한 평가 이익이 있던 평가 손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평가 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는 지금 전기말, 여기서는 지금 전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지금 보여요. 500만 원. 이걸 인식하고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차변에 이걸 현금으로 매각했나요?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얼마에 회수했냐면 처분 금액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은 1200만 원 증가합니다. 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의 원가 정리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원가가 전기말 평가한 것이 원가예요. 1500만 원. 지금 장부에 1500으로 평가가 전년도 12월 31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500만 원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 항목으로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겁니다. 대변에. 그러면 정리한다는 것은 반대쪽에 해야 되니까 차변에 와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은 자본의 증가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있는 것이므로 정리는 반대편인 차변에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500만 원을 차변에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합니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비교합니다. 자, 차변의 합계 1700, 대변이 1500이죠? 대변이 지금 200이 부족하죠? 대변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왼쪽 개정 과목 틀렸죠? 처분 이익이 아니라 평가 이익. 아하. 네. 500만 원은 전기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변에 정리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오타 났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고 대변에 인식하는 것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얼마 인식해야 돼? 200만 원 인식해야죠? 200만 원.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44번의 그 매도 가능 증권의 그 표를 보면서 최초 금액 1000만 원과 마지막 처분한 금액 1200만 원. 그 부분만 가지고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천만 원짜리를 1200에 처분했으니까 이익이 200만 원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네, 이게 분개해 보면 이익이 200만 원 나와. 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바로 이 부분. 전기말에 뭐 꼭 전기말이 아니어도 뭐 전전기가 됐든 그동안 아무튼 그동안 매도가능증권 평가를 해놓은 그 이익이나 손실 그 부분을 처분할 때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분개 때 그걸 잘 챙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어두시고요. 411페이지 45번부터는 우리 다음 분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